자, 다음 이슈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국방부가 설명, 해명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자료를 내놨죠? 그 내용이 좀 상대하게 설명이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늘 언론들의 평가 그리고 내용의 어떤 전달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반쪽 해명. 그러니까 어제 국방부 설명을 반쪽 해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뭘 하다 말았다는 뜻이 됩니다. 병가 연장 문제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록, 누락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더라. 그래서 반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해명의 핵심 내용이 밑줄로 좀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가 문제잖아요. 병가 2번 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청원 휴가는 최대 30일까지 전화로 연장할 수 있고 이 부분이다. 전화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지금 전화로 뭔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전화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병원 요양심사 이 부분은 요양심사를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근데 안 받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양심사는 민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하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심사 안 받아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해석이 들어간 설명이 어제 나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겨레는 반쪽 해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다음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선 기사에서 뭔가 기록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군, 추 부부 민원 여부, 경로 모르쇠, 결정적 기록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레 의문만 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중간에. 지금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어떤 민원 연락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실 녹음 파일 3개월 전에 파기가 됐답니다. 있었는데 뭐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단서, 휴가 명령서도 사라지고 일지엔 이름 등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록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전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 안 받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민원 문건, 인사실서 작성은 인정했다. 며칠 전부터 어떤 문건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거는 작성한 거 맞다. 휴가 등 규정상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입으로 별다른 입장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대에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혹시 한 말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관여 안 하셨다는 거랑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네. 영상을 봤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는 영상이었군요. 그냥 질문만 나왔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국방부의 설명, 언론의 평가들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관학 교수님, 어제 국방부의 해명, 저 정도 해명이면 이해할 만하다. 아니다, 좀 부족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명에 해명이 필요하다. 해명에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 전화로 이게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휘관이 그걸 가능하다라는데. 그러니까 어제를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석을 했어요, 국방부는. 문제는 부득이한 상황이 뭐냐 이거죠. 예컨대 지금 수술을 받았고 굉장히 아픈 건 인정하는데 그것이 운신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 집에 차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러면 차 싣고 가서 부대에 일단 복귀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휴가를 연장을 하건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군 병원에 입원을 하건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걸 굳이 전화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다 터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해명하는 거에서 부득이한 것이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어떤 휴가자들도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게 보존이 되는 건지 사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네요. 휴가 나온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휴가 지나다가 끄트머리에 아주 심한 감기가 걸렸어요.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열이 나고 알아눕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해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추후에 이제 증빙 서류 같은 거를 추후에 제출해도 좋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모든 그런 휴가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제 휴가 받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지금 군내에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양해해 주나요? 저는 그것도 좀 모든 휴가자나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적용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해명이 지금 국방부는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어제 나온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약간 이제 비판을 하신 겁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법조계가 요즘 사건이 없어가지고 정말 죽을 맛인데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선임이 돼야 되는데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국선 변호, 관선 변호에 온데 다 나선 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법무장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고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추미애 살리기에 지금 나섰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유리한 것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불리한 점은 싹 감추는 일인데 바로 지금 국방부가 결국 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아까 있었던 그 한겨레 신문의 보도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지금 이 아들에 대한 서모 씨에 대한 이 휴가 관련되는 규정 중에 가장 유리한 것들은 최대한 부각을 시키고 그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이거는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것이죠.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내가 직접 관여가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식 문건을 통해서 그 관여한 적이 있다는 것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 자체가 붙고 있는데 아까 기자들이 가서 국민이 대신해서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유리한 것은 국가에 있는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부와 또 그 세금 받는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수사도 빨리 해야 되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말 관여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있어가지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오히려 그와 같은 해명에 국민들의 부하가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최인정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종훈 평론가 또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 국방부 해명은 굉장히 위험한 해명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이 군 기강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그 해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누구든지 휴가 나와서 있다가 군대 들어가기 싫어 다시. 그러면 그냥 저 아파서 못 갑니다. 전화로. 본인이 또는 부모가 양해 얻으면 그럼 허용을 다 해줄 건가요? 자, 그런 식이 되면 아마 모든 장병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군대가 유지가 될까요? 유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단서 사실은 뭐 양심적인 의사분도 많지만 그 진단서 그냥 가짜로 이렇게 떼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죠? 그럼 그런 병원 가서 그런 진단서 분이 떼서 많으실까요? 뭐 어쩌다 계시는 거 아닐까요? 어쩌다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또 금방 소문 나겠죠. 야, 거기 가면 진단서 잘 떼준다더라. 그럼 가서 뛰어다가 장병들이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이면 정말 군대는 누가 지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해명을 국방부가 어제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거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세 분 말씀 들었는데 이 여당 의원들 최근에 뭐 적극적으로 뭔가 옹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도 있는데 역시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커지는 추미애 리스크, 뭐가 문제냐는 여당의 싸늘한 민심이다. 이렇게 좀 제목으로 뭔가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의혹 해소 안 되며 여론은 지금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어제 이제 지지율 조사, 뭐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좀 하나 공개가 됐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4.1%포인트 내려가서 33.7%. 뭔가 좀 하락했다는 거죠. 특히요, 남성, 학생 50대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학생 20대가 많잖아요. 이 대학생들.
여기에서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떨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여론 못 읽고 두둔하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여당 의원들이 한 얘기가 소개돼 있고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아, 괴로운 상황.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여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또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습니까? 거꾸로. 그 얘기는요. 그 얘기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하자면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쪽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언론들이 보면은요, 그거 하나도 안 통해요. 자기들 주장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물론 추 장관이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요즘에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요. 내가 편성이 되거나 이 훈련소부터 부대 카페가 만들어지고 간부들이 이제 부모와 통화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요. 오히려 당시 당대표로서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예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를 청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당 의원들의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추미애 엄호 작전 나선 열의 7은 오발탄. 오발탄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리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추미애 아들 의혹의 침묵에 일관하다. 검찰개혁 훼손하려는 정치공세다. 지도부부터 초선까지 일제히 참전하는 모양새다. 해명, 물타기성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색깔이 돼 있죠? 여기 오렌지색으로. 이 색깔에 보면 지금까지 어떤 해명성 발언, 주장들이 있는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추 장관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방부에 문의한 일 자체가 없었다. 처음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있었더라도, 이제 바뀝니다 조금. 있었더라도 단순 문의라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아들 상태가 오죽했으면 문의를 했겠나 싶다. 위로 갑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국방부 공식 입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식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주홍 교수님.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여당 의원들 여러 가지 이제 엄호하는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안이 추미애 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과연 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반대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여당 의원들께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엑스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엑스맨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두둔하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게 되는 경향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냐고 지금 되묻는 듯한 지금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말 바꾸기를 하신 거잖아요. 보좌관 통화 사실 없었다.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말 바꾸기 한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들은 추미애 장관께서 사실은 그 국회 질의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계속 고압적 태도가 나온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얘기했었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법적으로 가면은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은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규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게 바로 정서적 부분이 아닌 법적 부분이거든요. 그럼 법적 부분에서 문제가 설령 없을지라도 저게 과연 20대 남성이나 30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처신이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몸을 낮추고 엄마된 마음에서 이런 표현들을 했다.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요지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방어는 추미애 장관 안 하셨고 그 고압적 태도에 대해서 또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냈지만 이 의견이 뭔가 통일된 것도 아니고 계속 기름에 불을 붓고 있는 게 아닌가. 20대 지지율의 저 하락의 요소를 정당 지지를 저는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야당이 굉장히 좀 공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다라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야당이 이렇게까지 공세를 했을까? 이번은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그거는 야당의 사실은 전략일 수 있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 자타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야권 후보, 대선 후보를 지금 올라와 있는 입장에서는 야당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그걸 키워온 쪽, 우리 쪽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세는 오히려 계속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보게 되거든요. 양쪽으로나 지난번에 부동산법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군대의 영리까지 건드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이 말바꾸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분들께서는 그냥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엑스맨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대응 문건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조차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음모,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우 평론가 뭐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또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문건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더라는 거고. 문건은 어떻게 작성이 된 겁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 당에서 저런 거 만들어요. 그건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 어떤 사건 본인들에게 특히 이제 불리한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 대응 문건을 이제 만들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 어느 쪽에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어제 당에서도 뭐 밤에 설명에는 이게 그 아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변호인 쪽에서 만든 거다 뭐 이런 설명도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건에 그러니까 이 정부 쪽에서는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보통 이런 그 대응 문건 같은 거는 그러니까 외부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만 이제 보고 이제 하는 비밀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야당 손으로 넘어가서 공개가 돼버린 그런 그 국면인데 공개가 되고 나면 이제 해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 가운데서 정부 쪽 정보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최윤재 변호사 짧게 시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사실 변호사가 뭘 하는데 공공기관 협조해주냐?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변호사가 입수를 할 게 아니고 검사가 적법 절차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전체를 국민들한테 수사 결과로 밝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형법상 죄형법 어떤 그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죠? 저는 실무적으로 이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검사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들을 검사가 다 적법 절차를 통해서 정말 추미애 장관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의혹이 맞는지를 검찰 측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6개월, 8개월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지금 그 공공기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밝힌다는 것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검사가 할 게 아니고 특임 검사나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가 매일 나옵니다. 아까 일명 기사 때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언론마다 이렇게 자체 취재를 통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좀 새로운 사실. 그리고 물론
처음 나온 사실은 저 사실관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뭐가 조금씩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